저는 절대적으로 대형 호재가 있는 원형지를 매입합니다. 호재가 있고 지역에 개발 공사가 들어가기 1년에서 2년 전에 시작합니다. 또한 신도시 계획과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형 산업단지가 동반해서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전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그 지역의 특성적인 모든 부분을 권리 분석해서 철도, 도로, 교통, 산업단지, 신도시 개발 계획 같은 전반적인 부분을 철저히 조사 분석 후 투자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99% 토지 투자에 성공합니다. 땅 위에 빌딩이 지어집니다. 땅 위에 산업단지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애석하게도 그 땅 위에 지어지는 빌딩과 산업단지 주변의 땅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단지가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진다는 것은 고용이 증가된다는 말입니다. 고용 증가는 곧 인구가 증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 증가는 주변에 주거와 걸린 상업시설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산업단지에 들어가지 못한 작은 외주 업체들로 주변 땅들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곧 땅값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에 투자해야 땅값이 오를까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저 또한 땅에 투자하는 토지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경험했던 것을 알려드리고 될 수 있으면 손해보지 않는 땅을 찾으며 호재가 있는 땅 중심으로 매입하고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대형 호재가 있는 원형지를 매입합니다. 호재가 있고 지역에 개발 공사가 들어가기 1년에서 2년 전에 시작합니다. 또한 신도시 계획과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형 산업단지가 동반해서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전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그 지역의 특성적인 모든 부분을 권리 분석해서 철도, 도로, 교통, 산업단지, 신도시 개발 계획 같은 전반적인 부분을 철저히 조사 분석 후 투자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99% 토지 투자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면 투자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 셋째도 공부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더 쉽게 풀어드리면 신도시가 건설되는 곳, 대형 신도시와 인접되어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곳, 신도시와 인접된 곳에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곳, 신도시와 인접한 곳에 고속철도가 만들어지는 곳, 이런 곳이 제가 원하는 투자 대상 지역입니다. 이런 곳들은 개발이 다 끝난 후에 가보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폭등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 광교가 생기기 전에 그 주변은 원천 유원지라고 수원의 변방이었던 곳입니다. 동탄은 허벌판, 논밭이었던 곳이 상업도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광교도, 동탄도 사실은 원형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곳에 깃발을 먼저 꽂았을 테고 누군가는 망설이다가 투자를 못했을 테고 누군가는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벌판이었던 곳이 우리가 꿈을 꾸는 환상적인 도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순간에도 도시는 건설되고 있고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산업단지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가 걱정하는 순간에도 서해선 복선 전철역이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이 바빠서 땅을 관리하지 못해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애쓰지 않더라도 개발 호재가 그 지역을 성장시키고 내 땅의 가치도 스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평택의 삼성반도체 120만 평, 고덕국제 신도시 405만 평, 총 합 525만 평이 개발될 때 그 주변의 땅을 몇 개 사놓았습니다. 그 후 특별하게 그 땅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반도체는 여전히 공사가 멈추지 않고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는 여전히 1단계를 넘어 2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호재가 있는 지역에 가공되지 않은 원형지 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토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땅 위에 빌딩이 지어집니다. 땅 위에 산업단지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애석하게도 그 땅 위에 지어지는 빌딩과 산업단지 주변의 땅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단지가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진다는 것은 고용이 증가된다는 말입니다. 고용 증가는 곧 인구가 증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 증가는 주변에 주거와 걸린 상업시설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주거시설과 근린 상가들은 땅 위에 세워집니다. 산업단지와 인구 증가는 곧 교통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4차선, 6차선 도로들이 기존 도로를 갈아엎고 그 위에 덮이는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산업단지에 들어가지 못한 작은 외주 업체들로 주변 땅들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곧 땅값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땅의 용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도시지역이 확장되고 관리지역은 용도지역이 상향됩니다. 가령 농림지역이 생산녹지가 되고 생산녹지가 자연녹지가 되며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이 생산관리가 되고 생산관리는 계획관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개발지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말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말을 합니다. 현장에서 뛰어다니며 찾은 자료로 현장에서 흘린 땀으로 가치를 증명합니다. 제 사무실에 찾아오시면 용도 지역이 바뀐 자료들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할 때 기준을 잡아서 해야 하고 투자할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동탄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20년 전이라면 동탄에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도 동탄이 논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동탄은 투자 가치가 있는 원형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좋을까요? 땅이 필요한 실사용자들은 개발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기 좋고 물 좋으며 환경 좋은 곳, 집 짓고 작은 가게를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사면 됩니다. 땅값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장사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런 곳에 땅을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대한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꽝입니다. 제가 배우고 적용한 원리에 의하면 투자는 대규모적인 개발이 되는 지역에 원형지를 사야 하고 개발 직전에 사시는 것이 가장 훌륭한 투자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